기관들이 뭘 하느냐를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3분 이내로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네. 출연 연구기관 문과반을 종합해서 경제인문사회 연구의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현황입니다. NRC는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지원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정책, 국가 사업의 연구 지원과 국가 역량 발전에 이바지하기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NRC와 24개 연구기관 2개의 부설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년 전체 예산은 총 1조 1,000억 원으로 정부 출연연금 7,100억 원, 자체 수입 3,900억 원입니다. 인력은 총 5,000명으로 연구직 중 박사급 인력은 약 2,000명을 중심으로 하여 대한민국 국가 정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NRC 자체 인력은 93명, 예산은 329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성과 및 향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성과로 첫째, 정부가 의제를 던지기 전에 먼저 답을 준비한다는 자세로 국가 미래 전략 연구를 선제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특히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협동 연구를 추진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를 제공하였으며, 둘째, 국책 연구기관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오랜 수건이었던 PBS 제도를 폐지하고 연구자들이 연구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틀을 닦았습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연구 성과 확산 체계를 재정립하고자 최신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 종합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새 정부 국정 운영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123대 국정과제와 시급한 정책 현안에 대응하여 총 3,448개의 정책 연구를 차질 없이 수행했습니다. 지난 1년이 국가 정책 연구의 토대를 다지고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 토대 위에서 연구의 결실이 정책의 성과로 결집되고 국민이 그 효능감을 직접 체감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의지를 담아서 정책 민감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라는 목표 아래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향후 업무 추진 방향에 맞추어 첫째, 실용적 정책 연구를 통해 국정과제 이행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국가 미래 전략 설계를 주도하겠습니다. 셋째, 국정과제와 시급한 국가 현안에 대한 정책 수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연구의 질을 높이는 평가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국민이 효용감을 느끼도록 홍보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가지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3분 안에 못 끝낼 것 같은데? 네. 그거 생각하고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에 긴급 현안. 네. 첫째 중점 과제는 국정과제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 수행이고, 두 번째 중점 추진 과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 미래 전략 연구의 강화입니다. 특히 2045년 광복 100주년을 목표로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시대 정신을 담아낼 국가 미래 전략 수립을 적극 지원하고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및 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 등 실전형 정책 실험에 역량을 집중하여 진짜 선진국으로서의 앞길을 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추진 과제는 국정과제 및 국가 현안 수요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정책 수요자 중심의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2월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수요자를 실시하였으며, NRC가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공동연구협의회 등 정책 민감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시범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미-이란 전쟁으로 고조된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은 우리 국민 경제의 가장 시급한 리스크입니다. NRC는 국가 싱크탱크의 전문 역량을 결집하여 즉각
중동 전쟁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였습니다. 청와대, 총리실, 관계부처 등과 실시간으로 호흡하며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이슈 페이퍼와 동향 모니터링 등을 적시에 제공하는 실전형 정책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연구 성과 평가 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입니다. 이상 네 가지 보고들이 중점 추진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진짜 성장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연구 현장에서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에 나아갈 방향을 국민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속연구기관의 주요 업무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좀 이따 하시고요. 네,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잠깐만, 좀 이따 하시라 그러니까. 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아까 보고 내용 중에 예산 1조 1,176억 중에 자체 수입이 3,900억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연구 용역 받고 이러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탁과제 용역입니다. 그럼 이거는 고정적인 건가요? 아니면 매년 변동하는 건가요? 일부는 몇 년 동안 지속되는 사업도 있고 일부는 그때그때 바뀌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체 수입이라고 하는 연구 용역인 것 같은데 아마도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수주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까지는 PBS 제도라는 걸 운영을 했는데 예. 그 자율과 독립이라는 이름 하에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일부 지급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네. 30% 정도를. 근데 그 중에서 수탁에서 그것들을 이제 확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적인 인건비와 조직 관리비는 다 정부 지원을 해주는 걸로 하고. 네, 그 부분을 점차 줄여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에 자체 수입 재원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크면 연구보다는 존속 자체의 역량을 소모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BS 제도를 폐지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측면은 있지만 이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각 기관들이 열심히 해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다른 기관도 한번 보고 그러면 얘기하도록 할게요. 아까 누구라 그랬죠? 과학기술 분야? 네, 그럼 시작하십시오. 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김영식입니다. 작년 말 업무 보고에서 요청 잊지 않으시고 오늘 보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는 말씀 올립니다.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위한 수련연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노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국 기술 수준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과학기술이 국력인 시대 국가 차원의 연구 경쟁력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의 핵심 축인 출연료는 R&D 과제의 파편화와 연구 성과의 산업 확산 부족 및 인재 유출에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연구회 이사장 취임 후 완결형 과학기술 혁신으로 인간 중심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출연료는 출연료답게 R&D 완결성을 추구하며 조기 성장 동력화라는 경영 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4페이지까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출연연의 구체적인 노력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3국 도약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현황입니다.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피지컬 AI, AI 융합, 차세대 컴퓨팅이 있습니다. 디테일한 거는 원장들한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5대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한 넥스트 전략기술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첨단 산업의 심장 역할을 할 차세대 SMR과 한국형 핵융합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미래 핵심 기술인 양자 분야의 경우도 극저온 양자 기술의 고도화와
상용화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상온 광기반 양자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도 인공장기 생산과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경제 핵심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시장 성도 기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가 메가사이클에 진입한 시점에 반도체 측정 장비와 고출력 전력 반도체 국산화를 통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빌리티 분야도 보면은 도시 광역 철도의 완전한 무인 운전 기술 개발과 스마트 제하도로 건설 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입니다. 기존 한계를 넘어선 태양전지와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 전기, 동시 생산 기술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연료 육성을 위한 연구회의의 중점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PBS 폐지에 따라 임무 중심형 체계로 완전히 전환하겠습니다. 전략연구 사업의 R&D 전주기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기관 간 경계를 허물어 개방형 혁신을 도모하는 글로벌 탑 전략연구단 사업으로 초격차 신기술을 개발하여 대형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기술 경쟁의 핵심은 결국 사람으로 젊은 과학자 유입을 촉진하면 물론 파격적 보상 체계 마련과 고경력 리더급 인재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R&D 수월성 중심의 선순환 인재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출연연과 연구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인력 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인력 지금 한 16,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6,000명? 네. 그 중에 연구 인력은 한 12,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직접 연구에 종사하는 네, 인력이 연구, 네, 12,000명 정도 되고 그 있습니다. 인문사회 연구 쪽보다 훨씬 인력이 많네요. 되고 있습니다. 연구 인력이 압도적으로 숫자는 많은데 예산 규모는 어때요? 예산 구매는 지금 5조 7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보다 과학기술 분야가 한 5배 많은 거네요. 예산 규모를 보면. 그런데 연구 인력을 비교했을 때 타 국가의 선진국에 비하여 비교해 보면은 뭐 턱없이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요? 여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재정 출연에 의한 예산하고 출연- 자체 수입 예산하고 비교하면 자체 수입 예산은 얼마나 돼요? 지금 출연연이 같은 경우는 수입이 35% 정도가 출연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1조 옛날에 PBS 방식으로 해가지고 1조 40% 한 됩니다. 5천억 정도는 한 6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6, 7천억?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PBS라고 하는 과거 제도 때문에 인건비 마련하느라고 소규모 용역 연구를 많이 하다 요새는 이제 안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냥 이거는 다른 관심인데 그 소규모 인건비 마련을 위한 연구 위탁 네. 아이템 그걸 이제 이 두 기관이 안 하면 그건 누가 합니까? 다른 뭐 민간 연구기관 이런 데서 하려나요? 지금 네 우리가 보면은 그 레벨을 보면은 35%가 지금 출연금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5%가 수탁이고 PBS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한 20% 정도가 민간 수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목표하고자 하는 거는 2030년도에 80% 정도를 출연연금으로 하고요. 20% 정도를 민간 수탁으로 이렇게 운영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추가 다른 분 하시죠. 국무조정실. 예, 그러면 두 번째 세션으로 준비된 주요 기관 및 신규 지정 공공기관의 업무 보고 및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럼 나중에 할까요? 요 앞에 두 개의 소속 기관 업무부터 먼저 보고 받고 이걸 할까요?
예, 그럼 경인사연 및 과기원 관련된 업무 보고를 마치고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토의는 별도의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자유 토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별적으로 이거 기관들 업무 보고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뭐 개별 연구기관들의 그 업무를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물어보기로 하고 특별히 그 기관에 관련돼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포괄적으로 한번